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세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되게 뜸하죠. 제가 하반기에는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강의 영상을 찍었거든요. 클래스 101에서 주택 세금 관련된 클래스를 곧 런칭할 예정이니까 런칭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고, 이 클래스 101 강의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제 유튜브에 조금 더 충실하게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오늘 알아볼 거는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과연 이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관련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있는데, 강남 4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죠.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나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시가 판단을 잘못해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 우리는 시가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증여세를 계산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로 지은 이 부동산을 숫자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세금은 숫자로 내는 거니까. 이 숫자로 바꾸는 과정을 평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평가라는 과정 자체가 증여세 계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우선순위,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이에요. 이거를 특수관계인이 없는 제3자와 가격을 정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그거 자체가 시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세법에서 시가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잖아요. 내가 제3자한테 이걸 팔았으면 그 가격이 되는 거죠.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이 없다 그러면 해당 자산이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이 될 수 있고,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감정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도 없고 경매 공매가액도 없고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도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으면 공시가격이나 보충적 평가, 부채가 있거나 임대차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가격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최우선 평가되는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최우선순위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경공매가액, 감정가액입니다.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이유는 해당 자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해당 자산의 경공매가액,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이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그 해당 자산의 직접적인 가액은 아니에요. 이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공시가격,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해당 자산과 관련된 금액, 2순위는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 3순위가 공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은 있을 수가 없겠죠. 남한테 판 걸 증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경공매가액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매 공매에 붙여진 자산을 자녀한테 증여할 수 없는 거죠. 이미 경공매를 통해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감정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보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즉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이나 임대차 계약 또는 담보된 부채 등으로 보충적 평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등으로 많이 증여합니다. 이번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사례는 초고가 아파트인데 감정을 받았어요.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얼마가 나오든 감정가액 가지고 증여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고가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죠.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이 콘크리트 아파트를 숫자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바꾸는 방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순위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가가 순위가 높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에다가 내가 증여할 물건이 얼마인지 감정을 해주세요 라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거를 감정평가법인에서 얼마로 평가했냐? 39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내 거래되는 걸 보니까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이 60억에 매매가 되는 거예요. 60억에 매매가 되고 있는, 즉 60억 원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오고 있는 단지에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을 39억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39억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나와요. 39억 원을 감정을 해서 이거를 시가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4.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60억에 매매되는 단지란 말이에요. 이게 60억 원으로 평가를 하면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24.3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감정평가를 부인을 하고 결국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죠. 제가 볼 때 누군가 컨설팅을 했을 거예요. 감정평가를 낮게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면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라고 누군가가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기도 해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시가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60억짜리를 39억에 평가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간이 부은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평가한 법인이나 평가한 평가사들도 징계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평가해주면 안 됩니다.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감정평가사들도 자기 자격증 걸고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게 평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 사례는 리스크가 터진 거죠. 납세자는 결국은 10억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시가 판단이에요. 그 부분을 저도 납세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안내를 해주고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요즘 고가주택들 같은 경우는 매매나 증여했을 때 국세청에서 빈번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소유권을 자녀한테 이전할 때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아파트 평가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세무사였습니다.